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의 굴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그 진행 방향이 꺾이면서 진행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파동이 왜 하필이면 진행 방향이 갑자기 꺾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매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다가 진행하다가 매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속력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속력의 변화 때문에 느려지는 방향 쪽으로 꺾여서 진행하는 거예요. 느려지는 방향 쪽으로. 요거 까먹지 마세요. 항상 어느 쪽으로 꺾이는 거다? 느려지는 쪽이에요. 느려지는 방향으로. 느려지는 쪽으로. 느려지는 방향이라지 말고. 잠깐 다시 써줄게. 잠시만요. 자, 요걸 지우고. 자,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매질. 즉,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보려면은 단순하게 요 밑에 있는 거 좀 확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위쪽에는 빠른 매질이에요. 아래쪽에는 느린 매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선이 지금 가늘지만 가는 선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좀 상상해 봅시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느린 매질에 만났죠. 만났으니까 얘는 느리니까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같은 시간 동안. 반면에 이 부분은 여전히 빠른 매질 쪽에 있으니까 얘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가 어떻게 갈까라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이고 있죠. 휘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뭐다? 굴절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빠른 매질이니까 이동 거리가 길 거고 같은 시간 동안 반면에 이쪽은 느린 매질을 통과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느려지는 쪽으로 꺾여지는 현상이에요. 자, 느려진 쪽으로 꺾인다는 사실은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느려진 쪽으로 꺾인다 그랬으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은 요거 지우고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봅시다. 보면은 지금 원래 진행 방향은 지금 현재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는데 얘 진행 방향은 지금 점점점점한 요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이 느린 매질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 방향을 봐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뭘 보면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법선이죠. 요 빨갛게 그린 게 법선인데 요 법선을 기준으로 이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 요게 바로 입사각입니다. 왜?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법선과 굴절에는 굴절파의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이 굴절각이에요. 봤더니만 어느 쪽이 지금 더 큽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 입사각이 더 크죠. 그래서 각도가 큰 쪽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매질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요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 위에가 느린 매질이고 아래가 빠른 매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봤듯이 지금 진행 방향을 쭉 보면 얘가 이렇게 오죠. 오는데 진행 방향이 직진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가 느린 매질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알겠죠? 진행 방향 위쪽으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각도 비교해 보면 각도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쵸?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큰 쪽,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굴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 방향 또는 각도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쪽이 빠른 매질이냐, 어느 쪽이 느린 매질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꺾인 거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자, 요거 이어서 자, 굴절이라는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뭐 물결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빛도 나와 있고 소리도 나와 있는데 먼저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번 봅시다. 자, 물결파가 굴절을 한대요. 자, 물결파가 굴절하는데 물결파도 또 어떻게 해요? 매질에 따라서 어떻게 속력이 다르겠죠. 자, 속력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만 깊은 물을 통과할 때가 얕은 물을 통과할 때보다 더 빠르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옆에다가 좀 빈칸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바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옆에서 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바닥에 차이를 뒀죠. 했더니 여기는 수심이 얕아요. 여기는 수심이 깊은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물결파를 물을 흔들면은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진행을 할 텐데, 자, 요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누가 얘 진행을 방해를 하게 되느냐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 그 진행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다? 요 바닥이에요. 요 바닥면이 물결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얕은 물일 경우에는 여기 진행을 방해하는 바닥과 거리가 가깝죠. 반면에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방해를 누가 더 많이 하게 돼? 얕은 물 쪽이 더 방해를 많이 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느리겠고 이쪽이 당연히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난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결파라는 걸 봤을 때 그냥 물결파라는 게 진행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바로 좀 재미난 게 자, 내가 까만색 선으로 그린 이런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해요. 자, 이런 파면이 보이게 돼요. 이제 파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 파면은 또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질 거예요. 그죠? 자, 이 파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요것도 그림을 옆으로 빼가지고 그려가지고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 지워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요.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파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물결파가 아이고야 이게 빨간색으로 있네. 잠시만 다시요. 검은색으로 좀 표현하는 게 편하겠으니까. 자, 물결판을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갈 거예요. 어느 한순간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존재한다고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인데 이때 뭐라고 좀 상상을 할 거냐면은 자, 위에서 내가 전등을 켰어요. 여기다 전등을 띵띵띵띵 켰어요. 전등을 켜게 되면 이 전등빛이 올 거야. 근데 오게 되는데 여기 마루인 부분이죠. 마루인 부분을 좀 상상해 보면은 마루인 부분을 통과한 빛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꼭 뭐처럼 생겨 먹었냐면 볼록 렌즈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꺾여서 요 마루가 있는 부분에선 빛이 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을 봤을 때 바닥에 좀 밝은 색을 띠겠죠. 반면에 요 고림 부분을 좀 상상해 봅시다. 자, 이 고림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는 꼭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냐면은 이렇게 오목레드처럼 빛을 퍼뜨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적게 올 테니까 좀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결이 칠 때 뭐 수영장 같은 데서 야외 수영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물결 칠 때 보면 바닥에 낮에는 태양빛이 비추는 그때 이제 바닥에 보게 되면 바닥에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밝은 무늬가 보이는 곳이 바로 마루가 있는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밝은 무늬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게 되거든. 즉, 얘를 좀 비스듬하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비스듬하게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쭉 연결된 바닥에 이렇게 쭉 연결된 모양으로
밝은 부분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바닥 부분에. 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루가 쭉 이어진 선. 요게 바로 뭐다? 이게 파면이다라고 좀 상상을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마루와 요 마루 사이의 요 간격.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니까 요게 뭐가 된다? 바로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여기 보이죠? 음, 여기는 파면과 요 파면 사이 요 거리.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매질 1에서의 파장이 돼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경계면인데, 요 부분, 내가 요걸 안 썼네. 여기가 경계면인데, 요 경계면에 대해서 요 매질 달라졌죠. 밑에 쪽이 매질 2라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파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파면, 여기 파면 나오죠. 그럼 요 파면과 파면 사이에 요 거리, 요게 뭐가 된다? 바로 매질 2에서의 파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건 지금 내가 검은색으로 그린 요 파면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알겠죠? 요 파면만 보이고 경계면도 사실 이게 뚜렷한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게 좀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은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이제 파동이 진행을 이렇게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아까 여기 말했던 이 파면은 마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면에서 수직인 선을 쭉 우리가 가상에서는 그려보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요게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게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매질 2에서 요 파면 있죠? 요 파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이게 굴절파의 진행 방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진행 방향과 파면은 각각의 파면은 수직을 이룹니다. 수직. 여기 수직인다고 표시했죠. 이게 수직을 이루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요건 딴 게 아니라 입사각, 굴절각 따질 때 진행 방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도 얘기하려면 항상 까먹지 말아야 하는 건 누구 갖고 해야 된다? 바로 법선이에요. 우리는 법선 가지고 우리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법선이 있는데 법선을 임의로 그렸을 때 요 법선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게 입사각이에요. 요 입사각은 매질 1쪽의 각도니까 세타1이라고 임의로 표현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법선과 굴절파의 진행 방향과 이 법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굴절각이 되고 요거는 세타2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매질 2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매질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팁으로 하나 더 알려주면은 일단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입사각이라고 했죠. 요게 입사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매번 진행 방향 그리고 법선 그려서 하기는 좀 귀찮잖아. 그지? 귀찮기 때문에 여기랑 어디랑 똑같냐면은 요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요각. 요게 세타1이랑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뭘 보면 좀 편하냐?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러면은 요게 세타1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90 빼기 세타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세타1이 된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세타1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뭐가 됩니까? 세타2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지금 매질 1에서의 파장, 매질 2에서의 파장, 그 다음에 매질 1에서의 입사각, 매질 2에서의 입사각 요거를 딱 체크해 놓고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옆에 나와 있는 요 굴절률에 대한 얘기할 건데 자, 굴절률에 대한 얘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굴절률을 구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꺾인 거냐, 얼만큼 꺾인 거냐를 표현하는 요 굴절률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이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갖고 굴절률을 구하게 되는데, 이 굴절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 1, 2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그래요. 즉 매질 1쪽에서 매질 2쪽으로 진행할 때 굴절률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매질 1이고 요게 매질 2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뭐냐? 첫 번째, 속도의 비로 구하자. 즉 2번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1번 매질의 속도. 알겠죠? 그러니까 굴절한 거분의 입사한 매질의 속도의 비로 구하자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구하기로 정했어요. 이건 정한 겁니다. 그렇게 정했더니 뭐도 되냐면은 파장비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져?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구해져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구해지는데 내가 요 밑에 잠깐 써놨는데 바로 뭐냐면은 파동이 굴절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가 절대 안 바뀌어? 주기하고 진동수예요. 자, 주기하고 진동수는 파동이 진행하면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만 바뀔 수가 있냐? 진행할 땐 절대 불가능하고요. 파동을 만들 때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굴절이라는 현상은 진행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진동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 아이고, 잘못 눌러줬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는 뭐예요? 파장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도의 비는 곧 파장의 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또 뭐가 될 수도 있냐? 자, 이렇게 파장의 비가 되니까 이어서 모두 가능하다. 바로 사인 비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 비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사인 비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냐? 자, 요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요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좀 많이 확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자, 여기 부분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좀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워봅시다. 좀 보기 편하게 좀 이 부분만 지우고선 시작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자, 어디 부분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실 겁니다. 요색이 낫겠네. 자, 보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삼각형 더 그려볼게요. 위에도 이렇게 여기가 수직인 거고 여기 수직인 거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근데 내가 아까 잠깐 뭐라고 했냐면 지금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요 각이 뭐가 된다? 세타 원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요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요 각이 뭐가 된다? 요게 세타 2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둘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자, 요 길이를 보게 되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바로 위에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가 1번 매질에서의 파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2번 매질에서의 파장이 돼요. 이렇게 되고 요 길이는 공통으로 A라는 길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사인 세타 1은 뭐가 만족이 될 거냐면은 A분의 람다 1이 되죠. 마찬가지 사인 세타 2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분의 람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인의 B는 그러면 두 식을 나누면 되겠죠. 두 식을 나누면 두 식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사인 B가 되고 요거 사라지죠. 약분돼서. 그러면은 파장의 B가 곧 뭐가 됩니까? 사인의 B가 된다는 거 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요렇게 좀 확인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되느냐 여기서 올라와서 보게 되면은 요게 성립이 한다는 거예요.
파장 B는 곧 또 뭐랑 똑같다? 사인의 B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게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굴절의 법칙이에요. 요 부분이 요게 굴절 법칙인데 요 굴절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사하는 거, 굴절하는 거 뭐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갔는데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 진행할 때 굴절일이 요건데 어떻게 구하자? 속도의 비로 구하는 건데 이거는 모두 똑같다. 파장의 비와도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각각의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비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요 1번 매질, 2번 매질 그때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걸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굴절 법칙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요거는 써먹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마무리죠. 요게 요 파트 이제 마무리인데 바로 뭐냐면은 물결파가 굴절이 되는데 변하는 거, 또 변하지 않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결파가 굴절하면서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건 왜 그렇다? 바로 매질이 바뀌어서 그렇다.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뀔 건데? 속력이 바뀐다. 알겠죠? 근데 속력이 바뀌는데 진행하면서 뭐가 절대 안 바뀐다고? 주기하고 진동수가 안 바뀐다. 그러기 때문에 파장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옆에서 여기 써놨죠? 속력, 아이고, 이거. 속력하고 뭐가? 파장은 서로 비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면 파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이라는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제가 어디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되는데, 어, 천천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좀 반복해서 좀 보는 거를 좀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좀 보면은 요거에 이어서 이제 빛도 어떻게 해요? 굴절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굴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가능한데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빛도 어떻게 해요?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매질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다르냐? 보게 되면은 빛의 속력은 어떻다? 진공일 때 가장 빨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왜냐하면 얘는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죠? 전자기파기 때문에 매질이 어떻게 없을 때가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순서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맞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 진공이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인 공기, 그 다음에 액체인 물, 그 다음에 뭐 고체인 유리에서 제일 느리다. 그래서 그거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살짝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공기를 통과하는데 따뜻한 공기, 온도가 높은 따뜻한 공기가 있겠고 또 온도가 낮은 찬 공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어디에서 빠른지도 같이 알아놓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이제 신기루 좀 설명 좀 할 거예요. 그거 설명할 때 많이 참고가 되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얘도 빛도 굴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굴절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입사되는 입사광이죠. 입사광이 이제 와요. 오면 어떻게 된다? 경계면에서 꺾여서 굴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진행 방향이 확연하게 보이니까요. 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법선과 이루는 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입사각, 굴절각 정리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속력도 정리해 놓겠죠. 뭐 여기서 속력을 V1, 매질 1이니까 매질 2에서 속력을 V2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파장도 정리할 수 있겠고 이거 그대로 아까처럼 굴절 법칙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굴절 법칙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파동의 속력의 비로 표현할 거라 했죠. 파동 속력 비로 구할 거기 때문에 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속도의 비가 되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파장의 비가 될 수 있다. 오, 요거 오타네. 1이라고 안 써놨네요. 됐다. 자, 파장의 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사인의 비가 된다는 거 위에 스냅 여기 뭐야?
굴절 법칙에 다 제기했던 거니까. 그쵸? 이게 적용돼요. 그대로. 근데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빛은 빛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굴절률은 뭐냐? 밑에 정리해놨죠. 절대 굴절률이란 어떤 거다? 보면은 절대 굴절이라는 건 진공에 대한 매질의 어떤 그 진공 쪽에서 그 매질로 진행할 때의 굴절률을 구한 거예요. 여기 대입을 해서. 알겠죠? 여기 스냅 법칙에 대입을 해서 어, 정해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공일 때가 무조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은 요거 좀 정리해 주고 할게요. 굴절률을 구하는 공식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공에서의 속도.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안 되네. 잠시만요. 다시요. 이게 진공을 통과할 때의 속도가 될 거고 분자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매질에서의 속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이거죠. 그쵸? 이게 1보다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이거니까. 자 보면은 얘가 훨씬 크죠. 진공이 제일 빠르니까. 어떤 매질을 통과하던 간에 무조건 느리죠. 그러니까 요 B는 항상 어떻게 해요? 1보다는 크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데 어떻게? 느린 매질일수록 어떻게 밑에 있는 분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은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느린 매질일수록 절대 굴절률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도 학생들이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잘 체크해서 잘 체크해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느린 매질일수록 절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사실. 알겠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 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빠른 매질일 경우와 느린 매질일 경우에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속도는 당연히 빠른 매질이 크고 느린 매질이 작을 것이다. 그럼 파장은 어떠냐? 파장은 아까 얘기했죠. 파동의 속력, 얘는 광속이니까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어떻다 그랬습니까? 얘가 진행하면서 이게 안 바뀐다 그랬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오히려 헷갈리겠구나. 잠시만요. 다시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자 진동수는 진행하면서 안 바뀐다 그랬죠. 진행하면서 안 바뀌니까 당연히 얘가 빠를수록 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B는 아까 파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빠른 매질일수록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길고 사인 B도 커요. 그런데 절대 굴절률만큼 반대입니다. 작다는 거. 알겠죠? 느린 매질 쪽은 반대로 속도가 느린 거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고 그러니까 사인 값도 작아. 알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대 굴절률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요거를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한번 내가 정리 한번 다시 해놓은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네 법칙, B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요것도 굴절률과 함께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전반사 할 때 무지하게 많이 써먹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써먹게 되니까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간단하게 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소리의 굴절인데 소리도 어떻게 휘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굴절할 수가 있다는 건데 소리의 굴절은 어떻게 되냐? 바로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체크하면 된다? 바로 소리의 굴절도 소리의 속력부터 알고 가야겠죠. 왜? 속력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럼 속력을 보게 되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고체를 통과할 때가 빠르더라. 액체를 통과하는 것보단 또 액체를 통과하는 게 기체를 통과하는 것보단 빠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예를 많이 얘기해 주죠. 바로 뭐냐면은 기차가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여요. 하지만 소리는 아직 안 들려. 그런데 철길에서 이렇게 귀를 하다 대면은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왜냐면 고체를 통과하는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기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현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뭐냐면은 또 한 가지. 기체일 때 속력을 온도에 따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따뜻한 공기를 통과할 때와 찬 공기를 통과할 때 언제가 더 빠르냐 이건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속담이죠. 바로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는다는 이 유명한 속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 이쪽 왼쪽은 지금 보니까 뭐가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겠죠. 낮에는 어떻게 될 거면 지면이 뜨거워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형성돼. 지표면 근처가 상대적으로 위쪽이 찬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아래쪽이 빠르겠죠. 상대적으로 위쪽이 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어떻게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위로 꺾여. 이렇게 정리는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파장을 표현한 건데 이게 음, 파장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파장이 짧죠. 왜? 느리니까. 반면에 따뜻한 쪽은 파장 간격이 어떻게 해요? 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알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밤이죠. 여기 달 떠 있으니까 별도 떠 있고. 자, 밤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면이 빨리 식어요. 그래서 지면 쪽 가까운 쪽이 찬 공기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위쪽이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어떻게 여기가 빠르고 그쵸?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느리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아랫방향으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얘도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파장이 길고 그쵸? 여기가 파장이 짧네요. 이렇게 판단 내리셔도 좋고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뭐다? 파동이기 때문에 굴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굴절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꼭 체크 좀 몇 가지 해준다면은, 자, 굴절 현상에서 좀 세세하게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시겠죠? 매질에 따라서 뭐 빛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소리의 속력도 매질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이거부터가 먼저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어떻게 굴절을 얼만큼 하는지 표현하는 게 바로 굴절 법칙이죠. 자, 굴절 법칙의 B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시겠죠? 속도의 B로 구하는 건데 파장의 B로 구할 수도 있고 사인의 B로 구할 수 있는데 다 비례한다는 거. 위에가 다 똑같이 1, 1, 1, 아래가 똑같이 2, 2, 2로 다 비례하기 때문에 이 B가 성립하지만 어디에서만큼만 바로 빛을 할 때만 알겠죠? 빛을 가지고 빛의 굴절을 설명할 때 이 스네 법칙을 적용할 때만큼만 누구만 절대 굴절만 반대예요. 봐봐. 여기 보면 1, 1, 1인데 여기는 2죠. 여기는 2, 2, 인데 여기는 1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 같이 알아두면 좋긴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굴절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다음 파일에서 올릴게요. 그거는 뭐 할 거냐면 신기루 현상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밖에 없나? 몇 개. 굴절 현상 예제가 될 수 있는 것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냐고 수고했습니다.